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19명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13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요. 전남에서 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3,007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의 방역 긴장감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를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4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서구 소재 복지시설,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에서도 추가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12명이나 됩니다. 전남은 목포에서 33명이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나주에서 19명이 나왔는데 아동복지시설 집단 감염 여파입니다. 그리고 한평이 10명, 그 외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고루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광주 전남이 방역 모범 지자체로 불려왔잖아요. 그에 걸맞게 어서 확산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백신 3차 접종 얼른 서둘러 주시고요. 거리 두기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촉발한 이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멸공,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죠.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연이어 올리면서 이 멸공 챌린지에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윤 후보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때 아닌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멸공이라는 단어조차도 제가 뭐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반공 영화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곳에 등장했던 단어인데 정말 그 단어조차 생소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주 수요일 자신의 SNS에 이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고 적으면서 멸공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해당 SNS 업체가 정 부회장의 게시물을 폭력, 선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해당 업체는 시스템상의 오류였다며 그 게시물을 복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이후에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정 부회장의 글에 반응을 보인 거죠. 네, 먼저 윤석열 대선 후보, 이 정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멸치와 여수멸치, 약콩 등을 구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달걀, 파, 멸치, 콩을 구입했다고 달았는데요. 달걀과 파, 이 달파는 친문 지지층을 연상시킨다는 점, 멸치와 콩은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 부회장을 지지하는 행보로 풀이되고요. 이후 나경원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정 부회장을 지지하는 멸공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비판과 견제에 나서게 된 거죠. 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적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망하자 멸공과 자유로 판가리 중이라며 7, 80년대 윤석열 검찰당 구호로 안성맞춤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집어든 이 여수멸치 사진을 두고 호남 비하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멸치 산지는 부산 기장, 거제도 등 경남 해안이죠. 그런데 이 보수 인사들이 멸공을 이야기하며 하필 여수 상품만을 집어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호남 비하, 지역 간 갈라치기의 망령이 다시 고개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멸공 논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언제까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인데요. 이 배 여사는 최근 직병이 악화돼 수술을 받고 귀가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갑자기 쓰러지셨고요. 결국 어제 오전 조선대 병원에서 작고했습니다.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배은심 여사, 지난 1987년 6월 항쟁
희생이 된 고 이하늘 열사의 어머니셨고 아들이 희생된 뒤에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했는데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이 고 이한열 열사 방금 말씀처럼 1987년 6월 전두환 타도와 5.18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최루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전국 각지의 민주화 시위, 집회 현장에 참석했고 1998년에는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려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끌었습니다. 배 여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고 배은심 여사는 이렇듯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말 뜻깊은 삶의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 열사들의 어머니로도 불리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에 마련된 이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 이한열 열사와 배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을 위로했고요.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을 맡았던 배우 강동원 씨도 어젯밤 빈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강동원 배우는 올해 어머님을 꼭 찾아뵙기로 하고 그동안 통화만 몇 차례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비통하고 죄송스럽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1987에 함께 출연했던 김태리 배우도 스케줄을 조정해 빈소를 직접 찾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추모의 마음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